대한민국 평균 기대수명이 80대 초반인데 무려 117세까지 살았던 여성의 몸을 과학자들이 해부하듯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몸은 실제 나이보다 무려 23년이나 젊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상 나이는 117세인데 몸은 90대 초반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장수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특정 영양제 하나, 음식 하나, 슈퍼푸드 하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음식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장내 미생물, 면역 시스템, 염증 반응, 대사 구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즉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연구진과 세계적 연구기관들이 실제로 117세 세계 최고령자의 혈액, 타액, 대변, 유전자, 면역세포까지 전부 분석해서 국제학술지 셀 리포츠 메더선에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화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이 여성의 장내 미생물은 20대에서 30대 수준으로 유지됐는가? 두 번째, 왜 면역 시스템은 늙지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비밀, 왜 텔로미어는 짧았는데도 몸은 젊게 유지됐는가입니다. 이거 마지막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노화 연구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첫 번째 비밀, 매일 3번 먹은 이것 장내 미생물이 젊음을 결정한다. 연구진이 가장 먼저 놀란 건 장내 미생물 상태였습니다. 117세 여성의 장 속에는 피피도박테리움이라는 유익균이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했습니다. 이 균은 장 건강에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염증을 낮추고 면역 균형을 유지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균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면서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장내 미생물 상태가 젊은 사람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생활 습관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요거트였습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매일 요거트를 3번씩 먹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요거트가 몸에 좋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장내 생태계입니다. 여러분 몸속 장은 그냥 음식 지나가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은 음식 창고가 아니라 면역 사령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령부 안에 유익균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작은 자극에도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흔들리고 지방 대사가 망가지고 결국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걸 연구자들은 염증성 노화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늙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몸속에 만성 염증이 먼저 쌓이고 그 결과로 노화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 이 여성은 염증 수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배경에 장내 미생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만 사서 먹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균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균이 살아남을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우수한 군대를 보내도 도시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면 방어가 안 됩니다. 장내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섬유질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초과공식품 폭식 이런 환경에서는 유익균이 버티질 못합니다. 즉 요거트 하나보다 중요한 건 장 환경 전체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와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비만, 치매 위험이 낮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장내 단세지방산 생성이 증가하면서 염증 억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장 건강은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대사 엔진 문제입니다. 두 번째 비밀. 117세인데 면역 시스템은 왜 무너지지 않았나? 노화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단순히 주름이 아닙니다. 면역 시스템 붕괴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몸속 면역세포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특히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세포독성 T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정의 특수부대가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17세 여성은 이 세포독성 T세포 기능이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만성 염증은 낮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면역은 단순히 강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면 감염과 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자가면역 질환과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즉 진짜 건강한 면역은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철통 보안을 가진 성벽과 정예 수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시민들 공격하는 군대가 아니라 침입자만 정확히 제거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면역 시스템이 과잉 폭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장수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저강도 만성염증입니다. 이건 당장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배 살짝 나오고 피곤하고 혈당 경계 나오고 잠 깊게 못 자고 피부 칙칙하고 혈압 조금 올라가고 사람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그런데 몸속에서는 계속 미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성염증은 혈관을 공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치매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인슐린 반응입니다. 이걸 지하철 플랫폼으로 비유해 볼게요. 이미 만차가 된 플랫폼에 계속 승객이 밀려 들어오는 상태.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는 이미 에너지가 넘치는데 계속 당이 밀려 들어옵니다. 결국 몸은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되고 염증은 증가하고 혈관은 손상됩니다. 이번 초장수 여성은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았고 중성지방과 VLDL은 낮았습니다. 즉 대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건강검진에서 LDL만 보지 마세요. 중성지방, HDL, 공복혈당, 허리둘레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진짜 위험은 대사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 비밀. 텔로미어는 짧았는데 왜 몸은 젊었나?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텔로미어가 길면 무조건 오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끝부분 보캡 같은 개념입니다. 세포가 분열할수록 짧아집니다. 그래서 흔히 텔로미어 수명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반전이 나왔습니다. 117세 여성은 텔로미어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했습니다. 여기서 연구진이 내린 결론. 노화는 단순히 세포 나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몸은 단일 부품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냉각장치, 배터리, 오일 순환이 다 같이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텔로미어 하나만 좋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후성 유전학적 나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자는 설계도입니다. 하지만 후성 유전학은 그 설계도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생활습관, 스트레스, 수면, 식사, 운동에 따라 몸의 작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번 연구에서 후성 유전학 시계를 돌려봤더니 이 여성의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보다 약 23년 젊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시간대로 늙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에 따라 노화 속도가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 이 여성은 특별한 비법이 없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걸었고 사람들과 교류했고 피아노를 쳤고 스트레스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즉 장수는 극단적인 건강법의 결과가 아니라 몸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오래 유지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실전 체크포인트. 여러분 몸 상태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도 요거트 3개 먹어야겠다로 끝나면 의미 없습니다.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복혈당 100mg DL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100 이상이면 이미 대사 경고등이 켜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성지방 수치 확인하세요. 150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허리둘레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내장지방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네 번째, 식이섬유 섭취량 하루 최소 25g 이상은 목표로 가셔야 합니다. 채소, 콩류, 해조류, 기리 같은 음식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급격히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 수면은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수치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스크 점검. 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트가 모두 건강식은 아닙니다. 당 함량이 높은 가당 요거트는 오히려 혈당과 지방 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는 사람마다 반응 차이가 큽니다. 장내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전적 요소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실제로 장수 관련 희귀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즉, 생활습관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확률입니다. 유전자는 총알을 장전할 수는 있어도 생활습관이 방아쇠를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극단적 건강 집착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몸은 완벽함보다 안정성을 좋아합니다. 결론.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결과가 아닙니다. 몸속 장내 미생물, 면역 시스템, 대사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공포감 때문에 여러분 몸의 근본적인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오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몸은 하루 만에 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은 결국 세포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선택과 가속시키는 선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글로벌 의학 데이터 검증하고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강 이슈들, 논문 원문까지 직접 뜯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데이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 구독하는 분들만큼은 건강관리 상식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겸 건강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